오늘은 21년 4월 29일 제4주차 수업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직접 한번 실행을 해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컴퓨터에 관련된 강의를 하는 강사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를 강의하실 거란 말이에요. 같은 컴퓨터 분야의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테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분야에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보고 요가 강의를 해달라 그러면 저는 뭐 죽었다 깨어나도 요가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요가 강의를 하기 위한 준비는 해드릴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려면 웹캠도 있어야 되고, 웹캠이 노트북 앞에 있으면 안 돼요. 또 이 웹캠은 요가 하시는 선생님 옆에 있어야 돼. 그래서 노트북 자체에 붙어있는 웹캠 갖고는 안 돼. 그래서 길이를 연결해서 보게끔 해야 되고, 그럼 요가 선생님은 요가 하는 모습을 강연을 하시는데 참가자들이 얼마나 잘 따라오시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모니터가 커야 되겠지. 요가하고 와서 노트북에 와서 얼굴 보고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분들은 텔레비전이 옆에 큰 게 하나 있으면 좋겠고, 빔 프로젝트를 연결해서 스크린을 띄워놓고 보면 좋은데 공간 제약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 컴퓨터를 TV랑 연결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 비대면 관련된 강의를 하는 기관에서는 엔지니어가 한 분씩 붙어요. 엔지니어 선생님들이 붙게 돼 있어요. 왜? 요가 선생님이 컴퓨터를 모르시잖아. 북구씨 선생님이, 캘리그라피 선생님이 컴퓨터를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캘리그라피를 하기 위한 수업 준비는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그렇죠? 그래서 엔지니어가 붙어가지고 옆에서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기관에서는 강사가 집에서 알아서 하래요. 교육기관을 오지 말고 집에서 하라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컴퓨터 분야도 있고 종류별로 있을 텐데 내가 집에서 혼자 할 수 있으면 다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기 관련 이런 것들을 잘 할 줄 아시는 선생님들이 지원하시겠지. 컴퓨터뿐만 아니라.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면서 이 과목을 만든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지금 줌에 제가 개설을 해서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무작정 줌을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 회의를 하나 만들 겁니다. 예약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약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제가 개인 회의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지금 10시 19분인데요. 10시 20분에 바로 회의를 참여하도록 할 겁니다. 자, 제가 만들었어요. 예약을 했고요.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 다 지우고요.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링크를 알려드려야 되기도 해요. 링크는 어떻게 참여하는 거예요? 요 링크는 카톡이나 이거로 보내드리는 거죠. 그럼 요 링크를 터치만 하면 바로 줌으로 접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우편을 통해서 요렇게 접속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거 아닙니까? 메일로. 그러면 그 링크를 클릭만 하면 내가 아이디가 없어도, 줌에 아이디가 없어도 자동으로 접속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줌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강의를 하셔야 될 입장이니까. 예. 제 회의 아이디는 고정적으로 쓸 거예요. 333-444-5502번. 요거는 제 핸드폰 뒷번호고요. 저는 유료 회원이기 때문에 요 앞에 번호를 10자리 숫자를 마음대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 쓰고 있으면 못 쓰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바꿀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은 고정적으로 지정된 아이디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줌에 접속을 하겠죠. 그렇죠? 카메라를 바꿀게요. 예. 자, 이렇게 들어왔대요. 이상하다.
카메라 거울처럼 보인다. 그렇죠. 카메라 거울처럼 보이죠. 예. 그 제가 좀 이따 수정하면 되고요. 지금 대기실에 2명이 오고 계셨거든요. 예, 요거는 제가 어느 분이 5502번의 아이 이름이 유혜승님 먼저 수락해 드릴 테고 5502번으로 접속하신 분은 이름 바꾸세요. 본인 이름으로. 5502번은 접니다. 네, 접속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 얼굴은 제가 모자이크 처리해서 해드릴 테니까 나는 이 미모를 뽐내고 싶어 그러면 말씀하세요. 모자이크 처리 안 할 테니까. 아이디가 아까 뭐였어요? 333 444 7777 할래다가 예. 333 444 5502번. 예약으로 들어가나요? 참가. 예. 참가. 여러분 아이디 자기 닉네임 있잖아요. 요거 아이비캠 연결 대기 중이라고 돼 있는 분은 저번에 우리 아이비캠 했었잖아요. 하다가 제가 에러가 나서 못했는데 요거는 아래쪽에 비디오 쪽으로 내려가시면은요 여기 비디오 중지 이렇게 보이는 데가 있는데 얘를 누르시면은 아이비캠으로 하지 말고 요거를 본인 카메라로 하시면 돼요. 예. 오케이, 이거는 끝났고. 자, 사실은 우리가 10시 수업이니까 10시에 회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10시부터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죠. 한 10분 전쯤에. 여러분 스피커 꺼주세요. 음소거. 제가 강제로 음소거 할게요. 지금 우리가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제 목소리가 저쪽에 들리는 거는 스피커를 안 꺼놓아서 그런 거예요. 네, 스피커 자체를 끄시는 게 아니라 음소거만 하시면 돼요. 음소거. 네, 음소거. 그러면 제 소리가 들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되고, 여러분 마이크를 꺼놓으셔야 막 하우링 생기는 게 없어지는 거죠. 잘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전체 놓고 보세요. 전체 화면 전체 놓고 뭐 때문에 그러신 건지. 보안 마크 이거요? 이거는 관리자라서. 관리자 화면하고 지금 이제 제가 회의를 준비하는 호스트 아닙니까? 제 화면하고 여러분 화면이 달라요. 아래쪽이. 네. 안 돼요? 화면 눌러보세요. 네. 설정 눌러주세요. 설정을 안 해놓으세요. 스피커가 요거로 돌아가는 마이크, 이 마이크는 자체 마이크로 되는 건 맞죠? 네. 될 텐데.
전처음으로 놓고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참가해 전처음으로 놓고. 예. 이제 지금은 로그인 해가지고 접속을 하시는 중인데, 이제 11시 정도 이제 우리 쉬는 시간 갖고 나서는 여기 있는 케이블을 연결해서 다중 모니터로 연결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저는 지금 제 모니터를 하나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예. 자, 화면 하단을 좀 볼게요. 화면 하단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음소거, 제가 음소거를 누르면 제 목소리가 안 나가겠죠, 여러분한테. 근데 여러분들 음소거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음소거를 해주셔야 여러분 소리가 저한테도 안 들리고 다른 사람은 안 들리죠. 예, 이제 발언 제가 이제 신청을 해서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해 줄 때는 음소거를 풀면 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도 돼요. 스페이스바를 눌렀다 뛰면은, 예, 스페이스바를 한번 꾹 눌러 보실래요? 누르고 계시면 음소거가 해제될 거예요. 다시 꾹 누르면 음소거가 해제가 이제 다시 음소거로 될 거고요.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고. 자, 채팅창을 제가 열어서요, 여러분하고 채팅을 먼저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도 채팅창 하단에 있죠? 채팅창 눌러서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다 글을 써볼 겁니다. 하단에 채팅창 없어요? 예. 봉주르르라고 누가 쓰셨나봐. 자, 채팅창의 역할이 뭘까요? 채팅창은 말 그대로 대화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대화할 때 제가 링크를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어디를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텐데, 음이 막 더블로 들리니까 그것도 헷갈린다. 스피커는 한번 꺼주실래요? 여러분들 스피커 볼륨을 한번 줄여보세요. 스피커 자체를 끄셔도 상관은 없겠죠? 네. 이때 여기 잘 보시면은 수신자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수신자가 모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밑에 받는 사람 보시면은 잠깐만요. 그 모드를 누르시면은 대화 상자 안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올 겁니다. 제가 류혜숙님을 선택하고 여기다가 반가워요 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류혜숙님한테만 가는 거죠. 다이렉트 메시지로. 회의 중에 지금 딴짓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딴짓을 하냐면, 유혜숙 씨가 진짜 반가워서 반갑다고 할 수도 있고, 저분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유혜숙 씨 공부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다이렉트 메시지죠. 이때 모두를 다시 선택하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습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반가워요 라고 이렇게 하다가 모두 전달할 내용을 그 한 사람한테만 더 전달하는 실수를 하더라고요. 뭐든지 이것까지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자, 어디를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이 하단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 근데 여기에 뭐를 보낼 수 있냐면 파일을 전송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파일을 전송해 드릴 테니까 한번 어떤 파일이 가는지 보세요. 예. 자, 그 파일을 여러분도 한번 눌러 보실래요? 파일을 눌러 보시면 드롭박스,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여러 가지가 있죠.
구글 드라이브는 여러분이 구글에 로그인 하셔야 되고 원드라이브는 MS 아이디로 로그인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근데 하단에 내 컴퓨터 상에 있는 파일을 보내고 싶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거를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이 창이 여러분한테 보이면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니터가 2개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모니터를 끌고 가서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송하고 싶은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미리 꺼내놔야 되겠죠. 어디쯤에 있든 걸 알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 파일을 열면 여기 가거든요. 여러분들 가고 있어요? 파워포인트 기초과정 교재라고 하는 거를 제가 하나 전송했어요. 내용은 이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파워포인트 기초에 대한 거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 와서 교환을 만들었던 건데요. 예.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링크도 한번 보내드릴게요. 링크요. 어떤 링크를 보내드릴 거냐면 한번 보세요. 우리 수업 시간에 하던 링크는 링크인데 자,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링크 하나 갔을 거예요. 그렇죠? 네, 구글닷컴으로 되어 있는 스프레드시트 내용이에요. 얘를 클릭하면은요 이런 게 하나 열릴 거예요. 요거는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안 하셔도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 주소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난 이 주소를 기억하고 싶으면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해 가지고 메모장에다 붙여 놓으시면 되겠죠. 이게 참 장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에 공부할 미더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국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이 채팅창으로 파일을 보내는 것도 힘들고요.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링크를 보내도 이거를 클릭해서 전송도 안 되고 얘를 블럭 잡아서 복사도 안 돼요. 그런 게 참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수업할 때는 미리 데이터를 보내드려요.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그 불편하잖아요. 그때그때 보내드려야 수월할 텐데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죠. 자, 지금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는 연습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파일을 하나 전송했는데 링크도 클릭해서 아까 구글 스프레드시트 열린 거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교재에 눌러서 저장하실 수 있어요. 해보셨습니까? 예. 파일을 열기 해서 파일이 열리면 이 상태에서 저장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예.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파일을 전송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과제 제출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과제를 제출하겠죠. 파일로. 그럼 이 과제를 받아서 당장에 할 수 있는 과제도 있고 아래 한글 문서 같은 거로 저장을 해서 보내서 거기에 장래 희망을 작성해서 보내주시오 그러면 장래 희망을 써서 저장해서 다시 그걸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PDF 파일은 파일을 수정하기가 힘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거로 거기다 답을 작성해서 보내세요 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럼 선생님이 한번 해보세요. 그럼 선생님도 못한단 말이야. 파일의 특성을 알아야죠. 아니면 채팅창으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내 꿈은 뭡니다 하고 채팅창에다 쓰기가 싫지. 남들 보여주기가 싫잖아. 그래서 파일로 보내고 받고 하는 거예요. 특성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야,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런 얘기는 그냥 남들이 다 봐도 괜찮지만 자기 속사정을 남들한테 공개한다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과제 제출이라고 했지만 예. 뭐 신상 기록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안 되거든. 함부로 무조건 보내달라고 하면 안 되지. 예. 자, 노트북을 갖고 다닐 때는 어려워요. 그렇죠? 외부에 나가서 강의에 참여하려면 그럼 뭐로 해야 됩니까? 스마트폰으로 해야죠.
자, 이 상태 그대로 두고요. 우리 줌 회의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 그대로 두고 스마트폰으로 줌에 한번 접속해 볼 거예요. 그럼 이 스마트폰에도 뭐가 있어야 되겠죠? 줌이 깔려 있어야 되겠죠? 줌이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난 줌이 안 깔려 있어. 자, 여기 보세요. 줌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접속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스마트 기기에 줌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줌 회의 링크를 보내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다가 줌 회의 링크를 보내드렸잖아요. 이렇게요. 이걸 스마트폰으로 카톡으로 받았단 말이야. 얘를 탁 터치를 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한테 아이디하고 암호를 알려드렸으니까 그냥 줌에 접속해서 쓰시면 되지만 링크를 보낼 때는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알려드려야 하기도 해야 되지만은 이 링크를 받아본 사람이 터치를 하면은 저처럼 줌이 깔려 있으면 자동으로 열릴 테고 줌이 깔려 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설치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도 알고 계셔서 만약에 이 링크를 보내드릴 때는 얘를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자동으로 설치가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참여하세요 라고 안내 문구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저도 줌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여기에 참가 버튼을 누르세요. 스마트폰에 참가 버튼을 누르세요. 스마트폰에 참가 버튼을 누르시고 나서 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써주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그럼 이제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실 수가 있으니까 스마트폰으로 할 때는 좋은 게 뭐냐면 요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카메라를 갖다 대고 직접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회의를 주재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회의를 주재한 게 아니라 PC로 주재했으니까 이제 이 PC로 하시는 분이 스마트폰으로 이제 위임을 넘겨야죠. 권한을 넘겨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여기 좀 보세요. 저도 지금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 제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접속한 사람도 있고 PC로 접속한 사람도 있고 이정민 원장이 둘이란 말이야. 근데 PC로 접속한 사람이 저고, 그렇죠? 저잖아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한 사람도 전데 저는 공동 호스트가 되어 있는 거죠.
난리가 아니야 지금. 지금 한 공간에 있어서 이 전쟁이 난 거예요 지금. 아. 제가 줌을 처음 공부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프라인 교육을 받았는데 더했어. 네. 더했어. 여기 따라한다 지금. 네.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여러분들 컴퓨터 화면을 보시면은 똑같은 사람이 두 명씩 보일 거예요. 본인이. 그렇죠? 네. 그럴 때 아까 어떤 경우에는 갤럭시 노트 8이라고 적혀있는 분이 있었어요. 갤럭시 노트 8, 갤럭시 S9 플러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 이런 경우는 이름을 바꿔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교육에 참여했을 때 출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개 했는데 갤럭시 노트 8이래. 그러면 갤럭시 노트 8이 누군지를 모르잖아. 예. 줌 액세스 권한을 허용해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냥 본인이 이름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이름이 갤럭시 노트 8이니까는 GN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약자를 써서. 갤럭시 S9은 GS라고 되어 있고 이름이 GS야. 예. 그리고 0이라고 써 있는 분도요. 이러면 뭔 공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름을 보통 이제 처음에 접속하시면 잘 모르시지만 교육에 참여하고 출석 체크를 해야 되는 강의 같으면 공동 매니저나 누군가 호스트가 이름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꼭 해요. 이름을 꼭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으면 엉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인원수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렇죠? 더블로 들어왔잖아요. 스마트폰도 접속하고 컴퓨터로도 접속하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요. 여기까지는 다 했어요. 그렇죠? 파일 전송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전송된 파일을 클릭해서 내용 확인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뭐도 제가 보내드렸었죠? 채팅 중에 링크도 보내드렸잖아요. 그렇죠? 채팅 중에 링크를 전송하게 되면 이 전송된 링크를 이제 클릭했을 때 해당 사이트로 이동도 가능한 거죠. 자, 요거 한번 보세요. 화면 하단을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음소거 해제. 제가 음소거 해제라면 제 목소리는 여러분한테 안 나가는 거죠. 대신에 한 곳에 있으니까 제 육성을 듣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참가자가 있고 보안인데 보안이 여러분 없으시죠? 보안이 없으신 거는 보여드리면 별 거 없어요. 프로필 사진 숨길 수도 있고. 얼음은 스피커가 켜져 있지? 얘가 켜져 있구나. 볼륨을 바짝 줄여놔야 되겠다. 예, 다른 거 없잖아요. 참가자 제거도 할 수 있겠죠. 아, 공부를 안 하고 자꾸만 딴 짓만 하고 있어. 그러면 내보내야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요것도 좀 설명해 드릴까요? 반응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반응? 오늘 기분이 좋으시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럼 박수 아이콘이 여기 나타나거든. 그렇죠?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트를 찍으면 하트가 나가는 거고. 이런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자, 제가 4가지 보기를 보여드릴 텐데 마음에 드는 걸 골라보세요. 그러면 1, 2, 3, 4 이걸 하면 좋잖아.
그러면 4지선다형은 가능한데 5지선다형 안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가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2가 맞다? 그러면 예 누르면 되고, 아니요 그러면 아니요 누르면 되죠. 그렇죠? 아니요 이렇게 한 번씩 되는 거죠. 한 번씩 해보세요. 예. 그리고 오늘 기분 짱이에요. 뭐 찬성이라는 아이콘도 있고요. 여기 기쁨도 있어. 기쁨이 누구한테 혼나서 우는 건지 아이콘이. 요거는 입 벌린 얼굴도 있고요. 이런 얼굴들은 옆에 좀 더 있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이렇게 이 중에 하나 고르면 되지 뭐. 윙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 그렇죠? 하트 아이 뭐. 아 영어로 나오네. 영어로 나오면 싫어. 우리말도 어려운데 손 흔들기 이런 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질문 있는 분은,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올려주세요 라고 그럼 이제 손을 올리는데, 이 잘 자란 화면을 보면서 강의를 하려면 강의하랴 이 사람들 반응 보랴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여기 반응해 보시면 박수 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라는 대신에 박수를 찍으면 박수 보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괜찮은데, 강사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서 질문을 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손을 들어서 질문을 표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있는 반응을 이용해서 뭐 손들기를 내린다, 손을 다시 내린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아이콘들을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강의는 혼자서는 진짜 힘들어요. 줌으로 하는 비대면 강의는 혼자서는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기관들 같은 경우, 우리 센터에는 직원들도 계시고 강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직원 강사 워크숍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직원 중에 한 사람이 호스트가 돼서 모든 거를 통제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분이 호스트가 되고 또 다른 2분 정도가 공동 호스트가 돼서, 그 공동 호스트 역할이 뭐냐면, 호스트는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고 공동 호스트는 반응을 확인하시는 분이에요. 채팅창에 뭐가 나왔다든지 아니면 화면상에서 뭐가 이렇게 뭐 손을 들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보고 여기다 이제 질문 올리는 거지. 무슨 일 때문에 손 드셨나요? 라고 이렇게. 그럼 아니요 연습해 본 거예요 라든지. 그러면 지금 아무개 선생님이 뭐 말씀을 하고 싶다 그러는데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도 잘 못 본단 말이야. 그럼 공동 호스트가 확인해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시는 분한테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초과정을 공부하러 오셨기 때문에 제가 공동 호스트를 지금 만들지는 않았어요. 공동 호스트 연습하는 거는요, 여러분 지금 혼자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요. 지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하고 지금 20 몇 명이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댁에서 이거 연습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처음 생각이 나네요. 줌을 처음 배울 때. 이쪽 방 저쪽 방에다가요, 아이디가 다 똑같으면 안 되죠. 저는 노트북이 3대가 있는데 방방마다 노트북을 놓고 아이들 다 다르게 회원 가입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제를 하는 사람은 회원 가입을 하지만 나머지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링크를 타고 올 수는 있다 그랬잖아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다 가입을 해놨어요. A, B, C라는 아이디로 다 가입을 해서 저쪽에서 애들 엄마가 노트북으로 주방을 가르쳐주고 애들 엄마 핸드폰으로 접속을 하게끔도 하고, 그럼 2대 기기가 떴으니까 제가 이쪽 방에서 또 제 노트북을 통해서 제 핸드폰을 통해서 반응을 보고 이렇게. 그러면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거지만 여러 명이 같이 회의에 참여한 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연습을 했었어요. 꽤나 오랜 동안에. 저 혼자 떠들어 보는 거죠. 저 혼자 떠들어 보면 저쪽에 소리가 잘 들리는지. 그럼 제가 이제 그래요. 아, 주방에서 얘기 좀 해봐요. 그러면 또 대꾸도 하고 이렇게 연습하는 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아빠 왜 혼자서 뭐 코미디 찍어? 뭐 해?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줌 이전에 저희는 집에서 다른 거로 스카이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비대면 회의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 그게 이제 은연중에 기억이 나니까 실무적으로 많이 쓴 건 아니더라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화면을 공유 한번 해볼 거예요. 화면을 어떻게 공유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화면 공유를 못해요. 저만 일단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화면 하단에 보면 화면 공유라고 있잖아요. 거기 눌러보시면 한 번에 한 참가자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참가자 동시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도 공유하고 다른 분도 공유가 가능하면 어떨까요? 두 사람 내용을 교대로 봐야 되겠죠. 모니터가 여러 대 같으면 두 사람의 내용을 동시에 띄워놓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사람 것만 공유하도록 해놓는 거예요. 두 사람이 동시에 떠들어 제껴놓으면 힘들잖아요. 예. 고급 공유 옵션도 있어요. 누가 공유할 수 있습니까? 저만. 만약에 모든 참가자가 다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화면 공유를 막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호스트만 하면 되죠. 예. 그 다음에 화면 공유라고 하는 아이콘, 녹색 아이콘 올라가는 화살표를 누르면 여기 2번이라고 떠 있나요? 제 오른쪽 모니터는 1번이라고 떠요. 저는 듀얼 모니터로 좀 세팅되어 있잖아요. 1번 모니터를 통째로 보낼 거냐, 이 모니터를 통째로 보낼 거냐, 오른쪽에 있는 다른 보조 모니터를 통째로 보낼 거냐. 요거는 뭐냐면 아까 메모장 띄운 거 있잖아요. 메모장 띄워놓은 거 요거만 보내줄 거냐, 이거는 화면을 통째로 보낼 거냐, 이거는 지금 띄워진 화면을 보여줄 거냐. 요거는 제가 탐색기 열어놓은 게 있거든요. 아까 파워포인트 보내드리려고 띄워놓은 거, 그 탐색기 창만 공유하겠느냐. 일단은 제가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오른쪽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 그게 저한테는 1번 화면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놓고 공유를 누르면 여러분한테 어떤 화면이 갔나 좀 보세요. 오른쪽에는 뭐 이런 거 다 보이세요? 이런 거?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공유해 드렸던 화면이 요거예요. 이건 차후라도 우리가 작성할 거예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예, 요거는 제 홈페이지고요. 홈페이지는 보여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그래서 강의하는 사람이 파워포인트 화면 하나만을 공유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공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화면을 통째로 공유하는 게 아니라 특정 프로그램을 띄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정 프로그램. 예를 들면 아까 제가 PDF 파일을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이 PDF 파일을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제가 여기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다시 화면 공유 눌러서 PDF 파일 요거를 제가 공유해 드리고 싶으면 얘를 선택하고 공유, 그러면 여러분은 현재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화면을 전체 창으로 놓고 보여드려도 되고 하나씩 일부 창으로 놓고 보셔도 되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파워포인트로 되어 있는 PDF 파일을 공유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에 참여하고 계시는지 안 하는지. 그게 제 현재 모니터에 따로 떠 있단 말이에요. 따로 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는 모니터 3개를 쓰는데 줌 전체 창을 하나 놓고요. 참여하신 분들의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공유된 화면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또 창을 띄워놓으면 모니터 3개 갖고도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하나 갖고는 제가 해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예. 지금 아까 공유해드린 화면이 여기 있는데 이 공유된 화면은 여러분한테 이 창 자체가 공유되지는 않아요.
현재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창 자체는 공유가 안 되고 있다고. 제가 뭐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미령님은 빨간 천이 앞에 보이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은 보여요. 여기 보이세요? 요거 지금 이거 보일래나 모르겠다. 파워포인트 창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예, 이게 보기가 화면을 넓게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요렇게 지금 제 창에 보여드리는, 저는 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다는 자체는 보여드릴 수가 없죠. 자, 공유를 다시 한번 중지할게요. 다시 공유를 걸어서요. 이번에는 화면 2번을 보여드릴 거예요. 화면 2번. 여기 여러분들 얼굴 보이는 게 여러분 모니터에 뜹니까? 이 화면이 여러분 뜹니까? 제가 이 화면을 공유 걸어드렸는데 잠깐만, 여러분들 얼굴 어떻게 보여? 화면 어떻게 보여요? 그렇게? 얘를 넓혀서 여러 사람이 나갔다 들어와서. 나갔다 들어와서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드렸네. 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나갔다 들어오신 분도 있고요. 그분이 지금 밖에서 대기하고 있단 말이야. 저는 계속 강의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확인을 못 하는 거야.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줄 알면 좋죠. 그게 불가능하다니까, 하다 보면. 그래서 아까 공동호스트란 말이 나온 거예요. 공동호스트의 역할은 뭐다? 아니면 호스트가 이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고 이 강의에 참여하는 강사는 공동호스트가 되면 돼요. 호스트나 공동호스트나 역할이 똑같은데 저는 제가 회의를 주재해서 강의를 하고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공동호스트로 임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아니면 제가 회의에 참여한 일반 참가자인데 그쪽 호스트가 저를 공동호스트로 세워서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끔, 강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회의 주최자가 누구냐 이거죠. 나냐 다른 사람이냐. 만약에 여러분이 이 회의에 참여하시는 참여자인데 강의를 제가 좀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한 5분 정도만. 그럼 그분을 공동호스트로 세우는 게 편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 있는 뭐 대기자를 관리한다거나 이건 아니지만, 예. 잠깐만, 아까 대기실에 계셨던 분이 왜 안 보이지 여기? 좀 이따 요거 좀 한번 볼게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 화면 자체를 공유할 거냐, 아니면 특정 프로그램 창을 공유할 거냐. 화면 자체는 모니터를 공유하는 거니까 이 모니터 안에는 제가 이것도 있고, 아까 인터넷상에 줌에 로그인한 화면도 보이고, 이 줌 로그인 아까 회의 하겠다고 했던 이것도 보여드릴 수 있고, 이것도 보여드릴 수 있고, 메모장도 보여드릴 수가 있고, 이게 화면 자체예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 나는 이 메모장만 보여드리고 싶다 그러면 특정 프로그램 창이죠. 네. 여기 화면을 공유할 때 화면 자체를 공유할 거냐, 아니면 특정 프로그램 창을 공유할 거냐, 아까 제 홈페이지 보여드리는 요거를 보여드릴 거냐, 아니면 파워포인트 교재를 아까 보여드렸는데 이 교재 자체를 보여드릴 거냐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보드나 이건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화이트보드를 공유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여기 화이트보드라는 거는 이 화면 어디에도 안 보이는 애인데 얘를 공유하게 되면은 여기에 얘는 뭐 옆창으로 가도 돼요. 이거 옆으로 가도 되고 밑으로 갖다 놓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요 위에 뭐가 생겼죠. 그렇죠? 여기 뭐가 하나 생겼을 거예요. 이거. 여기다 대고 이렇게 제가 얘를 좀 내려놓고 보면은 요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보이시죠? 그렇죠? 여기다 이렇게 낙서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글자도 쓰고. 여러분도 쓰세요. 여러분도 쓰세요. 여러분도 안 나타나나요? 빨간색으로 누가 낙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우개로 지울 수도 있죠? 네, 다시 지웠어요. 아, 지금 요 창이 화이트보드라는 창이 이렇게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니까 요런 대화창을 내리거나 해서 움직이셔야 돼요. 재밌잖아요. 이거요. 건너방에 아이를 두고 화이트보드 연결해 놓고 너 그림 좀 그려봐. 그럼 애가요 잘 그려요. 글자를 쓸 수도 있죠. 텍스트 누르면 글자가 써지는 거고요. 그리기 누르면 네모도 그릴 수 있고 뭐 화살표 같은 것도 그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 그릴 수가 있어요. 지우개로 이렇게 지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 포스트는 남의 것도 지울 수 있어요? 어? 포스트는 남의 거를 또 지울 수 있어요? 포스트? 선생님은? 아, 저요? 네. 여러분 낙서하는 거 보고 있고 저도 제가 낙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색깔 바꿔서 그릴 수 있죠? 애들이 막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다 지워보자고 못해요? 별도 그려보세요. 색깔도 바꿔가지고 별도 그려보세요. 선 두께라든지 글꼴의 크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이 너무 멋있으면 얘를 저장해도 되고. 자, 공유중지 걸어볼게요. 예. 그럼 이제 낙서 못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안 해봐서 생소해서 헷갈리는 거지 어려운 건 아니라는 얘기야. 여기다가 어려운 걸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접근을 못 하잖아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대신에 이제 환경이 모니터를 하나를 쓰느냐, 두 개를 쓰느냐, 웹캠이 있느냐, 없느냐, 마이크를 어떤 종류의 마이크로 쓸 거냐에 따라서 상대편한테 들리는 소리나, 저번에 회의에 참여했더니 강의하시는 선생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볼륨을 크게 했더니 웅웅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럼 마이크 자체가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꽤 오랜 시간 쉬는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거를 정비하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한번 꾸기 시작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하고도 가족들하고도 연습을 해보자 하는 그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예.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요. 또 한번 해볼 거예요. 예.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유혜숙님이 발표 화면으로 제가 안 보이고 다른 분이 보여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발표자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황동현 선생님 거를 보고 싶다 그러면 황동현 선생님 거를 핀을 꽂아요. 핀 꽂는 게 있어. 핀 꽂는 거. 이렇게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참가자들은 위에 있으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봐야 되는데 이때 갤러리 보기를 하면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모니터 하나를 쓰고 있는 셈이잖아요. 모니터 두 개를 쓰면은 이 화면, 이 전체 화면 보는 거 따로, 거기에 발표자 화면 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이크 켜 있는 사람이 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떠들면 제가 발표자라고 인식을 해서 이 화면이 여러분한테 보일 수가 있어요.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말하고 있으면 제 화면이 보이고 카메라 속에는 제가 저를 비치고 있는 거고.
자, 여기 보기 중에 몰입형 장면이라는 것도 있어요. 몰입형 장면. 이게 새로 생겼나 본데? 이 기능이. 일단은 새로 생긴 건 빼고. 제가 안재영님을 고정시키고 싶으면 안재영님을 넣고, 이분은 지금 회의에 참여하신 분인데 저도 회의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주제자가 아니라. 근데 안재영님이 너무 좋아.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제 사심을 갖고 피를 고정하면 내가 이 사람은 계속 보는 거야. 회의하는 주제자는 안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보는 거야. 이랬다는 거지. 오해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고정해서 보고 싶어요.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공님은 화면이 좀 다르죠? 네. 뒤에가 뿌옇죠? 그리고 저기 김현섭님은 지금 어디 괌에 가 있나봐. 하와이. 류혜승님은 지금 어때요? 오, 뒤가 아주 화려해요. 똑같은 강의실인데 지금. 그렇죠? 그래서 수작을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작 뿌리는 거 배우는 거예요. 잠깐만, 얘가 잠깐 아코스터 이게 떠 있으니까 닫아버리고 좀. 예. 수작을 어떻게 부리느냐? 여러분 비디오 중지라는 글자 옆에 화살표 있죠? 거기에 비디오 설정, 뭐 비디오 필터 선택, 가상 배경 선택 이런 거 있죠? 그 가상 배경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때 흐리게를 누르면 돼요. 난 옆에 이거 비디오 필터 있고요. 가상 배경 있고요. 흐리게를 누르면 카메라에 접속한 제 모습은 선명한데 이 주변은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놓으면 뒤에 빨래 걸어놓은 것도 보이고 다 보인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예. 근데 가상 배경은 이렇게 너무 흐리게 놓고 옆에 그림 같은 게 요 아이콘이 이런 게 없어요? 아니 그건 있는데 그 다리도 있고 그림도 다리가 없다고요? 다리 그림 그려서 아, 다리하고 이런 게 없다고요? 플러스 눌러서 이미지 추가. 이게 없는 분들은 이거 다운로드가 되는데 처음에 요거 난하고 흐리게만 있는 분은요, 여기 있는 거 추가 누르면 자동으로 이게 자동으로 생기던데. 자, 제가 준비해 놓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컴퓨터 창에서 제 컴퓨터 창에 있는 거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전 그걸 갖고 왔어요. 좀요, 제 컴퓨터 안에 이미지라고 하는 거를 제가 여기다가 갖고 왔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칠판 그림 있죠? 칠판 그림이요. 이런 칠판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여기 있네. 어디 갔어? 이거. 이거를 만약에 제가 여기다 꽂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기다가 아까 그 비디오 중지 쪽에 있는 가상 배경 선택을 해서 더하기 눌러가지고 이미지를 추가할 거예요. $500원짜리, 500원짜리 아니죠. 5만원짜리. 요거를 딱 선택을 해서 이렇게 놓을 거예요. 5만원이 배경이 된 거죠? 근데 배경이 좀 안 맞죠? 왼쪽 검었잖아요. 오른쪽하고요. 또 다른 거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요런 거 칠판 있잖아요. 칠판
칠판도 잘려졌네. 칠판이 잘려졌어요. 그러면 삭제하고 다시 다른 걸 한번 제가 선택해 볼게요. 이게 위 카메라 해상도하고 맞춰야 돼요. 요런 거라든지 요런 거. 이 서재 같은 거 있어. 서재 그림들. 이런 거. 마치 우리 집이 뒤에가 책장이 잘 돼 있는 것처럼 책꽂이가 이렇게 돼 있는 거. 기회를 안 쓰겠다. 자 보세요. 아까 우리 유혜승님이 뒤에가 이렇게 책이 꽂혀 있었잖아요. 그 거기다 대고 대놓고 배경 좋은 거 쓰시는데요. 이러면 안 돼. 알고 있어도 오 서재가 좋으신데요. 그러면 그분이 자수해 바로 아니요 배경이 그냥 가상 배경이에요. 이렇게 와 그래요? 저는 서재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치킨 세우면 상대편이 기분이 나쁠까 좋을까? 그렇게 좋게 하는 거예요. 가상 배경이 좋은 거 쓰시는데요. 이러면 안 돼. 이런 거. 그런데 지금 저랑 지금 황동현님은 넓게 보이는 저는 짤뚱맞게 잘렸잖아요. 이유를 모르겠네. 이유를 모르겠어. 이걸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화면 하단에 보시면 음소거라고 하는 곳에 오디오 장치가 뭐로 되어 있나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화면을 녹화도 하고 화면을 송출도 하잖아요. 줌으로. 이럴 때 마이크는 지금 녹화용 마이크는 전용 마이크를 쓰고 이 송출용 줌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는 웹캠에 있는 마이크를 쓰거든요. 지금 따로따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따로따로 써야 돼요. 마이크를 만약에 쓸 거라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3주 정도 지나면 OBS라는 프로그램 사용하는 걸 공부할 거예요. 밴드나 유튜브에서 생방송 송출하는 걸 공부할 거거든요. 그때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 생방송 송출이 어려워요. 구독자 수에 따라서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OBS라는 프로그램을 통하면 밴드에서도 생방송이 송출이 돼요. 그때 카메라를 뭐를 사용하느냐, 마이크를 뭐를 사용하느냐, 녹음할 때는 A라는 마이크, 송출할 때는 B라는 마이크 다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떠나서라도 여러분 화면에 있는 그 음소거 옆에 화살표 눌러서 마이크가 뭐로 되는지, USB 마이크로폰은 웹캠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리얼텍 하이 디피니션 오디오라고 보통 되어 있는 거는 이 컴퓨터에 있는 마이크. 그 리얼텍이라고 하는 거는 오디오 사운드 카드 장치의 제조 회사 이름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지금 방송용 마이크를 따로 꽂아서 연결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거는 리얼텍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피커도 똑같이 저는 우리 강의실 시스템이 리얼텍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오디오 장치를 쓰거든요. 여기다 스피커를 연결해 쓰고 있는 거잖아요. 노트북 사용자분들도 아마 리얼텍이라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장치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예.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비디오 종지를 누르면은요. 비디오 종지를 누르면 저는 제 사진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비디오 종지. 화면 하단에 보면 비디오 종지라고 있잖아요. 그 비디오 종지를 누르면 여러분 이제 그 웹캠이 정지가 되고 여러분 컴퓨터상에 연결되어 있는 이 줌에 회원가입할 때 사용하던 여러분의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김현선님은 해라고 돼 있어요. 안정님은 안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얼굴을 제가 등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다시 비디오 시작을 누르면 웹캠에 연결되어 있는 얼굴이 보이겠죠. 자, 그러면 그 비디오 종지 화살표 눌러서 뭐 비디오 설정이나 비디오 설정, 그렇죠? 예.
이 비디오 설정을 누르면 아까처럼 뭐가 나오는데 아까 보시던 게 배경 및 필터였고요. 배경 및 필터였고 이제는 5만 원짜리가 다 보이네요. 아까는 5만 원짜리가 안 나왔었잖아요. 그게 비디오에 있는 원래 비율을 제가 해제했으니까 나온 거예요. 다시 여기 있는 걸 좀 볼게요. 일반을 보시면 윈도우 시작할 때 줌이 시작될 거냐는 안 하셔도 되고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모니터가 두 개를 연결하신 분은 노트북 화면하고 또 우리 강의실에 있는 자체 모니터를 또 아까 제가 HDMI 케이블로 몇 분 연결해 드렸는데 이런 분들은 듀얼 모니터를 사용한다고 하면 화면이 달리 나타날 거예요. 저도 지금 모니터가 두 개니까는 듀얼 모니터 사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건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이모티콘 피부색이 저는 새벽에 태어났대요. 저희 어머님 얘기를 제가 태어날 때 기억이 안 나더라고. 삼팔머니가 오른쪽 볼기짝을 때렸는지 왼쪽 볼기짝을 때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새벽에 태어났대요. 그래서 깜깜할 때 태어나서 얼굴이 까만가 봐요. 그러면 검은색? 대낮에 태어나신 분은 뭐 라이트색? 기본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인종차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 그냥 난 기본으로 돼 있는 거 쓰고 있다라고 하면 되지. 저는 얼굴이 좀 까마니까 다크로 표현을 해볼게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거는요. 환경이 모니터를 하나를 쓸 때는 해제하시고 두 개 이상을 사용하시면 듀얼 모니터 사용이라고 하시면 돼요. 모르시면 물음표 눌러보세요. 물음표 누르니까 더 어렵네. 그러니까 화면이 분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자, 비디오 한번 눌러보세요. 비디오. 지금 여기 있는 웹캠을 여러 개 쓰실 수 있죠. 노트북에다가 기본 자체 웹캠을 쓸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앱코라고 하는 웹캠을 사서 우리가 연결했잖아요. 얘를 사용할 수도 있고. HD로 할 건지 HD. 여러분 HD가 뭐예요? 고화질, 하이 디피니션이라는 뜻인데 지금은 HD 이후에 풀 HD를 쓰잖아요. 이것도 하나 메모 드려야겠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가상 배경이나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건데 여기서 HD는 1280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720p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풀 HD라고 하는 건 얼마냐면 1920에 1080 그래서 이거를 1080p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QHD가 있어요. QHD가 있고 UHD가 있어요. 요 정도는 좀 들어보셔야 되는데 얘는 HD에 더블 뭐가 잘 안 되세요? 2580에 1440 그래서 이거를 1440p라 그래요. UHD는요 풀 HD에 더블 우리 강의실에 있는 모니터가 지금 풀 HD예요. 그 다음에 우리 양쪽에 텔레비전이 하나씩 있잖아요. 얘도 풀 HD고요. 그러니까 3840에 2160 그래서 얘를 2160p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까지는 써요. 뭐 8K 이런 건 없어요. 아직은 8K 이런 거 쓰시는 분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8000 여러분 8000 해상도를 쓰려면 텔레비전 자체가 여러분 스마트폰 중에 갤럭시 노트 2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8000 해상도로 돼 있더라고요. 카메라가.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찍으시면 텔레비전도 8000K로 보셔야 돼요. 8K로. 8K 텔레비전 안 비싸요. 여러분들. 한 2천만 원밖에 안 해.
제가 이제 로또 당첨될 거거든요. 그러면 한 5개 살 거야. 저희 친정 아빠가 올레드 TV를 사셨는데요. 올레드 TV. 근데 거기서와 집에서가 화면이 너무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LG 그 전자 거기에서는 완전 선명하게 나왔는데 왔더니 그래서 그걸 안 달아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통신사 그걸 달아야 된대요. 아, 그래서 뭐가. 달았는데도 그냥 이런 화면보다도 훨씬 못하거든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2천만 원짜리 간 거는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고 사고 싶다는 욕망을 지금 표현해 드린 겁니다. 텔레비전 좋은 거 나쁜 거, 컴퓨터 좋은 거 나쁜 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어떤 게 좋은 텔레비전이고 어떤 게 좋은 컴퓨터예요? 비싼 거. 아, 비싼 게 좋은 거야. 예. 근데 싸면서도 좋은 거를 고를 줄 아셔야죠. 그런 건 제가 쉬는 시간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뭐 FHD니 UHD니 QHD니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거면 되거든요. 유튜브라든지 모든 대부분의 매체들이 플랫폼들이 다 FHD를 지원하기 때문에 요거로만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원래 비율로 봤더니 좀 잘려내요. 그렇죠? 원래 비율이 뭐예요? 3대4. 옛날 그 브라운관 텔레비전 얘를 빼주면 이제 FHD 이렇게 와이드로 나오는 거죠. 와이드. 예, 이렇게. 그 다음에 비디오를 미러링 한다는 건 뭐냐면 보세요. 제가 지금 왼손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죠? 미러링을 하면 왼손이 왼손에 이거는 거울 보듯이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좋을 수 있어요. 제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건 알겠는데 자, 제가 왼손을 들어서 이마를 긁고 있어요 라고 영상을 찍었는데 이걸 이대로 보신 분은 저건 오른손인데 거울에 비친 모습이 아니라 보통 이건 오른손이잖아요. 그리고 저 뒤에는 어르신도 지금 인쇄물이 거꾸로 보이잖아요. 이래야 제대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5만 원 이거? 그렇죠?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미러링은 하지 마세요. 보통 스마트폰도요. 촬영할 때 미러링으로 세팅되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셀카를 찍었는데 문제는 뒷배경의 글자가 거꾸로 나오는 거지. 잠깐만 5만 원짜리가 조금 불편하니까 다른 화면으로 바꿔드릴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로 바꿀게요. 예. 다시. 요런 거를요 제가 여러 개 만들어 놨어요.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칠판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건데 이런 배경 그림 같은 건 여러분들이 미리 짬나실 때마다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 컴퓨터 집에서 사용하는 제 컴퓨터에는 이 그림이 여러 개가 나와요. 이 그림이 여러 개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요 정도만 나오고 여기서는 요 정도만 나오고 집에서는 많이 나와요. 집에 있는 컴퓨터랑 여기 있는 컴퓨터랑 다르니까. 이거는 이 컴퓨터에 이 강의실 컴퓨터에 세팅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노트북에 세팅하시면 노트북 항상 갖고 다니시면 항상 이 화면 중에서 고르실 수가 있는 거고. 자, 제가 오른손을 흔들었어요. 오른손. 근데 이거를 미러링을 하면 제가 왼손 흔들면 거울 보듯이 할 수가 있잖아요. 거울 보듯이. 거울 보듯이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고 미러링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난 흐리게 근데 제가 배경을 선택하면 이거 뭐라 그래요? 주변이 지워지는 거죠. 배경을 선택하지 않으면 흐리게 하면 내 얼굴만 선명하게 잘 보인다는 거고 배경을 선택하면 내 주변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앞에다 놓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고개를 치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핸드폰이 제 얼굴에는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있으면 제 얼굴에 보이니까 괜찮은데 얼굴을 벗어나면 제 핸드폰이 가려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여러분이 주의해서 쓰셔야 돼요. 제가 이 상태에서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어.
자, 보세요. 제가 뭘 들고 있나 보세요. 그랬는데 안 보이잖아. 뭘 들고 있는지 안 보이잖아. 그럼 이게 어디 있나 하고 막 참에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가상 배경을 빼버리면, 이 가상 배경을 빼버리면 어딘지 다 보이잖아요. 그랬죠? 대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빨래 걸어놓은 것도 보인다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지. 예. 그 다음에 비디오 필터도 있어요. 제가 1등이래요. 꼭 1등이라고 써있잖아. 자, 보세요. 태어나서 별 재롱을 다 떤다, 제가. 그렇죠? 아, 이거는 아니야. 이거 돼지잖아, 돼지. 동족상전의 비극이. 이거 토끼다. 루돌프, 괜찮죠? 예. 선물 꾸러미를 들고 달리는 이제 루돌프, 요런 거. 이거요. 마스크를 안 그래도 썼는데 마스크 착용 안 하고 하면 이거라도 씌워놔야지. 그렇죠? 예, 이런 마스크도 있고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헐.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하고 이 줌을 통해서 화상 채팅을 한단 말이에요. 카카오톡에 있는 영상 통화도 있잖아요. 그런데 줌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된 어르신은요, 이걸 통해서 손자네들하고 대화를 하거든요. 되게들 좋아해요. 본래 줌이라는 이 플랫폼이 비대면 교육 때문에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그 전서부터 많이 활용했어요. 공공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은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줌으로 만나고 있어요. 전화 목소리 듣는 것보다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얼굴 보면서 어르신 어제 잘못 주무셨나 봐요. 얼굴이 부었네요 하고 얼굴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비대면 이전서부터 사용하던 플랫폼이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인데 이런 걸 이용하면 굉장히 재밌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예. 근데 이제 재미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근데 저는 이제 이거 말고 보통 요걸 많이 쓰죠. 비디오 필터랑 같이 쓰셔도 돼요. 이거 수업하면서 이거 쓰면 좀 그러겠다. 예. 저는 이제 머리카락이 짧으니까 이렇게 만들면 재미있어 할 수 있어요. 안 하면 되고요. 원하실 때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오디오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비디오 잠깐 하다가 왔는데 오디오 쪽에 가보시면 지금 보세요.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마이크를 다른 용도로 하나 쓰고 있는 마이크가 있잖아요. 그 마이크랑 같이 쓸 거냐? 줌할 때. 아니면 이 웹캠에 있는 거를 별도로 이거를 쓸 거냐, 자체적인 걸 쓸 거냐 이거죠. 근데 웹캠에 있는 거는요, 볼륨 조절이 안 돼요. 해보니까는 그냥 말씀을 나눠보시면 하고 얘기해 보시면 여기 파장이 보이잖아요. 이 파장의 길이를 보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는구나 보시면 되고, 이건 제가 별도로 갖고 있는 마이크라서 이 볼륨을 갖고 조절을 하면 이 볼륨 조절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가 이제 이어폰을 꽂아서 쓰시는 분도 있고 별도로 외부 마이크 스피커를 쓰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보시면 좋고, 볼륨을 자동 조절할 거냐 아니면 해제해서 내가 직접 수작업으로 조절할 거냐. 볼륨 자동 조절하지 마시고 수동으로 조절하면 크게 얘기하고 싶을 때 이거는 뭐냐면 강제로 볼륨을 키우겠다는 거죠. 얘는 볼륨 소리가 작으니까 제가 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 자, 보세요. 제가 볼륨 자동 조절을 해제하고 볼륨을 높였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살 얘기해도 잘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칠게 목소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볼륨 조절을 낮게 해주고 내 목소리를 크게 하는 거지. 그 이제 목이 아플까봐 걱정인 거죠. 그래서 요것도 평상시에
적절하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난 20분만 떠들면 돼. 그러면 목소리를 크게 해도 되지만 3시간 얘기해야 돼. 그러면 힘들잖아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비대면 강의를 제작하실 때는 줌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미리 영상을 녹화한 거를 텔레비전 틀어놓듯이 틀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용한 환경에서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데서 정밀한 기계를 갖고 고급 기계로 녹화를 해놓으면 마이크 소리를 작게 해도 풍부하게 음성이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하게 되면은 주변 소리, 소음도 들어갈 수 있고 불편한 건 있어요. 여러분이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거는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좋은 마이크를 쓰셔야 된다는 얘기야. 가정에서는 주변 소리 안 들어오게. 근데 그 좋은 마이크라는 거는 이제 상대적인 건데, 가격이 너무 비싼 것도 불편한 거고 너무 저렴해도 불편하고, 이렇게 써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몇 개 가져왔잖아요. 이따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컴퓨터에는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이걸 한번 녹음을 해서 들어보시라고. 이런 것도 있어요. 배경소음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단 말이야. 자동으로 할 거냐? 근데 만약에 엉엉 하고 개가 짖으면 어떻게 돼요? 데시벨 목소리 크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 개를 잡을 거냐? 그 다음에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이제 컴퓨터 밑에 책상에 컴퓨터가 놓여 있으니까 뒤에 펜 돌아가는 소리가 약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데스크탑이 책상 위에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죠, 본체가. 그런 경우는 뒤에 펜 돌아가는 소리가 책상을 타고 진동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스피커로 들으면 몰라도 이어폰 꽂아놓고 들으시면 웅웅 소리가 들려요, 실제로. 듣는 사람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보통 자동으로 놓고 하면 알아서 배경소음을 억제해 준다는 얘기죠. 이런 기능이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화면 공유. 전체 화면 공유할 거냐, 알아서 콘텐츠가 줌 창에 맞도록 확대 축소된다. 이건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예. 개별창 공유 뭐 이런 건 특별히 손댄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도요. 아까 채팅창, 뭐 오디오 메시지 표시 버튼, 뭐 코드 조각 버튼 표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있어요. 채널에 대해서 읽자는 메시지. 메뉴에서 저는 채팅창이 없는데. 여러분 채팅창이라고 없어요? 설정에 채팅창이라고 안 나오시면 업데이트를 안 하신 건가? 이따가 다시 한번 그거 볼게요. 예. 그래서 제가 채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제가 읽었는지 알겠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문자나 카톡도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읽으셨습니다. 그 다음 메시지 안 읽은 게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5라고 써 있으면 뭐야? 제가 안 읽은 게 5개가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죠.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읽지 않은 첫 메시지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 5개를 안 읽었는데 마지막 메시지로 가버리면 내가 위에 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잖아요. 자동으로 아래 것보다 이걸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메시지에 대해서 메시지가 왔다고 알려주는 게 좋고요. 아까 배경 필터는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갑니다. 이 녹색 스크린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녹색 스크린. 녹색 스크린이라는 건 뭐예요? 자, 여러분 인터넷 실행해서 한번 볼게요. 크로마키라고 나오네요. 녹색 스크린 크로마키. 크로마키 들어보셨어요? 어디에서 가장 많이 활용합니까? 크로마키는요. 일기예보. 우리나라는 거의다가 녹색 계열로 크로마키를 씁니다.
크로마키는 하얀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청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종류가 있는데 녹색을 크로마키로 쓰기에 우리나라 방송은 이걸 세팅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제가 녹색 계열을 입고 있으면 큰일 나요. 투명 처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녹색의 반대 계열 색깔을 입어야 되겠죠. 예전에 그 광수 씨 나오고 유재석 씨 나오고 하는 그 방송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쫄복을 입었는데 녹색 옷이야. 그래서 무슨 미션을 해가지고 지면 크로마키 앞에서 뭔가를 해야 돼. 그 어떤 사람은 얼굴만 빼놓고 다 녹색이니까 철봉에 매달렸는데 얼굴만 동동 뜨는 거죠. 크로마키 녹색이 투명이 돼버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은 아 크로마키를 갖고 지금 장난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저걸 왜 하지? 얼굴만 떠 있는데 왜 얼굴만 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면 강의하는 사람 뒷자리에다가 이 크로마키 천을 깔아요. 크로마키 천을 깐다고 여기다가. 그러면 제 웹캠에 제 얼굴에 크로마키가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 크로마키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는 지금 이거를 칠판을 달아놔서 그런 거지 원래는 이거였잖아요. 그 뒤에가 이제 크로마키 천을 놓으면은 투명 처리가 되는 거지. 예. 거기다가 영상을 띄울 수도 있대요. 조작을 할 수가 있다고. 동영상을 만들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크로마키 천 배경 앞에서 영상을 만드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명량이라는 영화 있었죠. 명량. 예. 명량이라는 영화를 촬영할 때 크로마키 천 배경에다 놓고 촬영했어요. 여기 있네. 이거. 병원에서 이 얘기를 하네. 그림은 다 깨져나갔는데 한번 보세요. 이거. 이 천을 크게 만들어서 이 배가 막 출렁출렁 거리는 거지. 그럼 이제 모터로 돌리고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배경을 뭐로 하면 돼? 이 크로마키 녹색을 투명 처리해버리고 바다 영상을 집어넣어 버리면 바다에서 배가 출렁거리는 거죠. 이 배를 울돌목에 끌고 나가서 촬영할 수는 없잖아요. 다 이렇게 촬영하는 거예요. 여기다 물 뿌리고 바가지로 물 막 끼얹고 이렇게 촬영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뭐 외국의 어떤 영화는요. 사막에 한 몇 킬로를 크로마키천 배경으로 쫙 깔아놨어요. 그리고 가면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가 크로마키니까 투명 처리하면서 거기다가 그래픽을 집어넣는 거죠. 다른 자동차끼리 부닥치는 장면서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촬영해요. 여기는 이제 청색 크로마키랬죠. 이 녹색 크로마키라니까 얘를 위에서 찍으면 어떻게 돼? 위에서 찍으면 여기가 투명이 되겠죠? 그럼 뭐 이제 바다 위에서 헬리캠으로 바다를 촬영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영상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크로마키라는 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이렇게 예.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로마키로 촬영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이분이 지금 여기 서 있잖아. 원래는 크로마키가 바닥까지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거를 촬영하셔가지고 여기다 투명 처리해가지고 여기다 수영복을 입고 촬영하면 여기다가 이제 괌 배경을 깔면 되죠. 하와이 배경 깔면 하와이에서 수영복 입고 있는 거지. 감쪽같이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말씀을 잠깐 드려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비디오 설정에 있는 배경 및 거기에 가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녹색을 사용한다는 거 그 의미였어요. 그렇죠? 네. 녹화는 뭐예요? 지금 제 화면에는요. 녹화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기록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록은 저는 회의를 주재하는 호스트잖아요. 권한에 의해서 녹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용도가 뭐냐 이거죠. 이거를 나중에 제가 이걸 유튜브에다 올리면 안 되죠. 여러분 초상권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못 올리잖아요. 이건 올리면 안 되겠지.
대신에 모니터링을 하는 거지. 학교 선생님이라면 학생이 수업 시간에 늦게 왔는지 아니면 뭐 장난을 치고 있는지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녹화를 기록을 못 해요. 호스트가 허락을 안 했거든요. 대신에 이제 학생들은 여기 나와 있는 얼굴을 캡처한단 말이야. 우리 키보드 있죠? 프린트 스크린 키 찾아보실래요? 노트북 키보드 말고 일반 키보드 보시면은 F12번 오른쪽에 프린트 스크린 키가 있어요. 그렇죠? 얘를 그냥 누르면은요, 얘를 누르면, 지금 모니터가 제가 듀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양쪽 모니터가 다 찍혀요. 양 두 개 모니터를 쓰시는 분은 내가 지금 촬영하고 싶은 화면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 놓고 Alt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시면 돼요. 메모해 드릴게요. 이것도요. 요 부분인데, 요 부분. 예. 화면 캡처라 그래요. 화면 캡처. 이때는 그 PRT SCN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프린트 스크린. 어디에 있는지 찾으셨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윈도우 초기 화면 초기 때, 윈도우 초기 때하고 그 이전 도스 시절에는 게임을 하던 뭐를 하던 간에 얘를 딱 누르면 프린터로 쫙 찍혔어요, 화면이. 그러다가 이제 윈도우가 3.0 이렇게 넘어가면서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 있잖아요. 이 화면을 내가 저장하고 싶어, 이미지로. 이때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되는데 보여드릴게요. 그림판에 가서 그림판이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그림판 한번 찾아볼게요. 예. 여기 어디 있다는데? 이 그림판 3D고 잠깐만 제거 다시 고정 여기 있다. 자, 얘를 클릭해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붙여넣기를 누르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왼쪽 오른쪽 화면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를 한글 있잖아요. 그렇죠. 파워포인트를 한글에 가서 붙여넣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화면이 그대로 붙어요. 여기에 이렇게 붙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는 거는 요 화면만 보여드리려고 그랬잖아요. 요 화면만. 그러면 Alt키 누르고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여기 있는 화면 중에서 지금 요 화면만 캡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근거 자료로 제출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오늘 출석했어요 라고. 비대면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이 강의에 나와 있는 내용의 출석 여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화면을 캡처해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 캡처하는 명령이 뭐라고요? 프린트 스크린 키. 그런데 이제 다중 화면을 쓸 때, 다중 모니터를 사용 중에는 해당 모니터를 선택하고 그리고 Alt 플러스 프린트 스크린 키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 또한 화면의 일부만 캡처할 때 쓰는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우리 계산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계산기. 윈도우즈 프로그램 안에는 계산기 기능이 있는데요. 이 계산기가 굉장히 커요. 화면이. 보여드릴게요. 그냥 요만하잖아요. 이거를 프린트 스크린 키나 알트 프린트 스크린 키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이것만 나와야 되는데 잘못하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래 한글 위에 떠 있는 계산기 화면까지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건 화면이 작잖아요. 더 이상 크게가 안 되죠. 커봤자 이거잖아. 너무 크잖아요. 요대로 캡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Alt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현재 활성창이라고 하죠. 활성창. 얘만 캡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 대부분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게 많잖아요. 다 컴퓨터 화면을 캡처했잖아요. 우리 교재 자체가. 그러니까 프린트 스크린키 눌러서 붙여넣기 하고 설명 쓰고 또 캡처하고 설명 쓰고. 물론 요거 예를 들어서 우리 줌에서 아래에 있는 참가자, 설문조사, 채팅, 화면 공유라는 요거만 나 캡처해서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안에 캡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윈도우즈 안에 그 캡처 도구라고 있거든요. 캡처 도구. 요 캡처 도구를 이용해서 요 아래에 있는 데만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그래서 얘를 복사해가지고 요걸 복사해가지고 편집에 가서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프로그램 창에다 넣고 붙여넣기를 누르면 요거만 캡처가 되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자, 몇 가지 메모를 제가 다시 해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자, 화면 캡처라는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화면 캡처 도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영역만 따로 설정해서 캡처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프린트 스크린키를 이용하면 내가 그냥 보고 있는 화면을 캡처해서 그림판이나 여기 가서 조정하면 되니까 편집하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웹창 있죠. 인터넷 창. 네, 웹에서도 가능한데 이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 화면 밖의 내용은 보편적으로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인터넷 창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인터넷 창이 이렇게 돼 있는데 화면 밑에도 있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보이는 건 요만큼만 보이잖아요. 밑에 거는 캡처가 안 돼요. 이게 힘들어요. 왜냐면 강의하는 사람은요. 별걸 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컴퓨터 분야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제 얘 아래에 있는 거는 캡처가 안 되니까 요거 따로 캡처하고 여기 따로 캡처하고 다 일일이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롬 브라우저라든지 여기서는 안 되니까 네이버에 가시면 여러분 네이버 아시죠? 네이버 사이트로 한번 제가 가볼게요. 네이버라는 사이트로 가면은 여기에 웨일이라는 브라우저가 있어요. 고래. 요거를 이용하면 돼요. 그 웨일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여기 몇 가지 기능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도 화상회의가 돼요. 이제 카카오에서도 화상회의가 되잖아요. 줌이나 웹엑스 때문에 이 화상회의, 비대면 회의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브라우저에서도 바로 그냥 클릭만 하면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 노하우가 적잖아요. 여기는 줌이나 웹엑스는 전 세계 이끌어 나가는 탑이고 여기는 후발주자라서 근데 이런 웨일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좋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잠깐만 여기 보세요. 뭐 개선에 참여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가능하시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네이버 자체에 있는 브라우저를 설치하는 거니까 문제는 없는데요. 여러분들 댁에서 알약, 뭐 알집 이런 거를 설치할 때 보면 광고창들도 들어와요. 그리고 보고 선택할 줄 아셔야 돼요. 무척대고 다음 누르시면 안 돼. 네이버는 그나마 믿을 만한 기업이지. 다음이나. 근데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들도 그런 기능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자, 한번 보세요. 제가 네이버에 왔는데 이 네이버 화면이 되게 크잖아요. 이거를 다 캡처를 하고 싶어. 근데 크롬이나 여기서는 안 되고 여기
여기 캡처라는 기능이 있어요. 카메라 그림을 누르면 전체 페이지 누르잖아요. 그럼 네이버 저 위에서부터 하단까지가 지금 된 거예요. 화면 전체를. 웨일만 돼요. 그게 현재 브라우저에서. 물론 크롬도 플러그인을 설치하거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하면 되는 것들이 있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여기 카메라를 눌러가지고 제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어요. 요만큼 지정할 수 있어요. 요만큼. 이거는 본래 캡처 도구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영역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영역. 이렇게 영역을 선택할 수 있어. 그럼 요거 딱 요거만 캡처가 되니까 편하죠. 그리고 아까 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자꾸만 자, 이 화면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다 캡처하고 싶은 거야. 저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이렇게 길잖아요. 그렇죠? 이걸 캡처하고 싶을 때 카메라에 가서 전체 페이지 누르면 쫙 길게 캡처가 되거든요. 일단 이런 게 좋다 이거지. 그 나머지 좋은 것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일단 캡처하는 것 때문에 요거 회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리한 것 중에 하나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있는 웨일이라는 브라우저를 별도로 설치하시면 웹화면, 웹 전체 화면까지 캡처가 가능하다. 이건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버에 가서 이것도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런 용도로 쓰는 거로는 나머지는 크롬 브라우저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소회의실 우리가 준비를 해볼 건데요. 소회의실 하기 전에 회의를 전체를 제가 종료할 겁니다. 회의를 종료하고 우리 잠깐 쉬는 시간 없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 가져보고 나서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끼리 속으로 이제 줌을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서로. 그래서 연습장에다가 아이디 패스워드 적어서 공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끼리 몇 사람씩 한번 회의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그래서 A라는 분이 먼저 회의를 만들어서 주재해 보시고 또 다음 사람이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사람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줌을 이용해서 뭐 작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다 끝나고 나서 줌을 종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호스니까 녹화를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제가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했는데 계속 녹화 중이죠. 그러니까 녹화되는 양도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게 한 30분 회의한 게 아니라 한 2시간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하더라도 화면은 녹화가 되잖아요. 줌 자체는 녹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화창 주고받은 것도 따로 녹화가 되고요. 오디오대로 따로 녹화되고 비디오는 비디오로 녹화가 되고요. 그게 어디 녹화되냐면은 내 PC 안에 내 문서 안에요. 줌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이 줌이란 폴더 안에 오늘 4월 29일 날 제가 회의를 주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폴더 안에 지금 녹화가 되는 중이에요. 여기 지금 이거는 아직 줌이 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템포러리로 지금 임시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이제 다 되고 나면 오디오대로 비디오대로 대화창 그리고 제가 아까 첨부 파일로 보냈잖아요. 그것이 여기 다 따로따로 저장이 돼요. 아까 요거는 대화창. 대화창. 대화창은 양은 많지 않았네. 그렇죠? 요 정도. 대화창까지 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보내려면 대화창도 보내야 되고 다 보낼 거냐 아니면 비디오 영상만 보낼 거냐. 지금 대략 보면 한 2기가 정도 되거든요. 이건 카톡으로 못 보내잖아요.
카톡에는 보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주 양이 짧아야 되고 시간도 짧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 소회의실 하기 전인데 줌의 회의 내용을 녹화를 했어요. 그렇죠? 녹화를 하면 그 안에 오디오, 비디오, 채팅창, 그 다음에 첨부 파일 등 모두 기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위의 내용을 전송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좋은 게 메일이에요. 네이버 메일, 구글 메일, 이런 메일을 써서 보내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저는 지메일을 쓰거든요. 지메일은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메일로 직접 보내기가 어려우면 안에서 자동으로 구글에 있는 우리 그 클라우드라고 하죠. 예, 거기에 저장이 돼서 가는 거예요. 네이버는 임시 파일로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받아볼 수 있게끔 하잖아요. 뭐 10번만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대용량 파일로 첨부돼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캡처는 별도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캡처하는 얘기 잠깐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제가 요거를 캡처하고 싶어요. 그럼 프린트 스크린키 눌러서 캡처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림판 창에다 놓고 제가 여기다 컨트롤 V 붙여넣기를 누르면 이 내용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 얘를 저장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내 컴퓨터 어딘가에다가 이 내용을 저장을 하겠죠. 그렇죠? 저장을 했다고 치고, 그러면 이 강의실 컴퓨터에는 제가 카카오톡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지만 집에서는 설치해 놓고 쓰니까,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설치가 됐다는 전제하에 카톡을 실행해서 그렇죠? 그럼 카톡 대화창에서 전부 보내고 싶은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이거예요. 우리가 캡처를 한다는 얘기는, 캡처는 화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사하는 게 캡처예요. 얘는 파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블럭 잡아서 복사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에 복사되냐면 클립보드라는 곳에 복사가 되거든요. 그럼 얘를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나 또는 그림판에 가서 그림판 등에서 붙여넣기를 해서 파일로 저장을 해야 돼요. 파일로 저장을 해야 눈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야 얘를 보내든 말든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로는 제가 캡처라고만 설명을 드렸지 캡처의 과정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메모장으로 해서 보내드리면, 이 글자를 보내드리면 이 글자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하는 사람들은 이 파일 자체를 보내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를 캡처해서 얘를 그림으로 만들어서 이미지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고 따라 입력할 수는 있겠지만 귀찮아서 안 하겠지.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건 뭐였어요? 제가 파워포인트 강의 자료는 보내드렸잖아요. 링크를 해서. 제가 만들어서 보세요라고 공개한 거니까 보여드리지만 보통 강사들은 자기 강의 교환을 통째로 보여주지는 않아요. 보여드리는 건 상관없지만 파일을 제공해드리진 않는다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갖고 수업하는 거니까 학생도 교과서 갖고 있고 선생님도 교과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지만 우리는 지금 또 교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지만 보통 파워포인트로 교환을 만드시잖아요. 이 파워포인트 교환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예의에 좀 불편하고,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싫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럼 어떻게 보여드리면 좋을까? 그 말은 언제 다 캡처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100개면 어떻게 캡처할 거야? 100번을. 맞아요. PDF로. 캡처라고 하는 것은 화면의 일부를 보여주는데 그게 페이지가 10개면 100번을 캡처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캡처가 가능한데 한두 개는 파워포인트 또는 한글 등 교환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때는 이거를 PDF로 변환해서 송부를 하면 그 사람들은 보통 보기만 하죠. 그렇죠? 고칠 수가 없잖아. PDF는. 물론 MS 워드나 아래 한글 버전이 높은 곳에서는 PDF도 그대로 가져와서 고칠 수가 있어요. 뭐 제주 것 알아서 하겠지. 그렇지.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파워포인트로 문서를 하나 만들어요. 파워포인트 여기서 문서를 만들어. 제목 쓰고 여기다 부제목 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슬라이드에 가서 내용 쓰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아트를 만들어서 이런 걸 하나 넣었어요. 근데 이거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보내줄 때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여기 보면은요 뭐더라 PPTX 말고요 PDF로 저장하는 것 말고 또 하나 있어요. PPSX라고 있어요. PPSX 파워포인트 쇼. 얘를 저장해서 전송하면은요 상대편이 얘를 더블 클릭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바로 발표 자료 쇼로 나와요. 슬라이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쇼로 저장하면. 그럼 쇼로 저장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이걸 발표할 때 F5번 키 눌러서 쇼를 하거든요.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얘를 실행하면 바로 이 화면으로 넘어오는 거야. 그래서 마치면 이 화면이 아니라 그냥 종료가 돼.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게 슬라이드 쇼 파일입니다. 예. 새로운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PPTX나 이런 거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파워포인트 쇼라고 있거든요. 쇼 형태로 저장을 해서 보내면 상대편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결과로만 보는 거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PDF로 저장해서 보내면 PDF로 저장해서 전송하면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워포인트 교재로 제가 이걸 보여드렸던 거죠. 이건 아래 한글로 만들었어요. 이 문서는 아래 한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래 한글로 만든 문서를 제가 아래 한글에서 PDF로 저장해서 갖고 있다가 혹시나 요구를 하실 거 아닙니까? 자료를 보내달라고. 그러면 그 자료를 보내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얘가 왜 안 움직여? 난감하네 갑자기. 다시 열어볼게요.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다음 화면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컴퓨터가 멈췄는데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사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붙여넣기 하면 글자는 들어가요. 근데 이거 그대로 들어가지는 않거든. 이거를 여러분이 보실 때는 뭐 이대로 보셔도 되고 인쇄해서 보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이렇게 이제 화면이 넘어온 거를 이거를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글자가 컨트롤 A 누르면 글자가 선택되거든요. 그럼 복사해가지고 이런 데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 글자가 붙어요 이렇게. 근데 그림은 안 붙었잖아. 이 그림은 또 다시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그림만 따로 복사해서 왜 그러냐면 강의하는 사람이 교환을 보내드리면 이 교환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거 저작권 침해예요. 저 앞에 뭐라고 써있어요? 우리 화면에 동영상 촬영 금지라고 돼 있죠? 제가 첫날 그랬잖아요. 저는 찍어도 좋다고. 대신에 제 얼굴을 외부에다 공개는 하지 말라고. 그건 초상권이니까. 수업 자료를 촬영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적극 환영한다 그랬잖아. 이런 것도 남의 강의 자료니까 이거를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강의하는 사람들은 좋은 자료가 있으면 적극 이용하려는 욕망이 있어요. 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PDF로 변환해서 송부하면 가장 좋다. 그러니까는 요구할 때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물론 여러분이 이제 대면 강의에서 앞에 나가서 강의를 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는 모습을 취하면 안 됩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비대면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줌을 틀어놓고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서 딱 처음에 시작하면 화면을 캡처를 하면 안 되고, 화면을 캡처해서 외부로 사진이 들어가게 되면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초상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반드시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줌을 만들 거예요. 줌에서 이제 조별로 여기 한 조, 이쪽 세 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조별로 한번 만들어 운영해 보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줌을 처음 해봤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게 익숙치가 않아요. 다음 주 수업은요, 소회의실 안 했으니까 요거 마저 해야 되고요, 웹엑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웹엑스는 조금 시간을 줄여서 줌을 마저 좀 더 하고, 웹엑스도 플랫폼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 연습하고 진행하면 나름 줌이 활성화가 될 테고, 나름 연습이, 부족한 거는 제가 온라인상으로 여러분한테 안내를 드려서 집에서 편안하게 한번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